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마인드의 곽정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쌤과 함께 1형식부터 5형식까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1형식이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1형식과 그리고 5형식이라는 것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 건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해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한글과 그리고 영어에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다? 한글은 조사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사랑해 나는 너를 나는 사랑해 이런 식으로 막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한글하고 달리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I love you 라고 했을 때 love you I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상대방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영어는 틀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틀을 딱 세팅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조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 있어서 그 동작을 이행하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두기로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행한 동작이 있을 건데 그 동작은 주어 다음에 두기로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에 정해 놓은 그 모듈, 어떤 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1형식에서 5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형식에서 5형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자리 잡게 됐어요. 자, 그러면 1형식과 5형식으로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각각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자, 하나씩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네, 자 그러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크게 5개로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1형식에서 5형식으로 5개로 분류하는 거는 또 말도 안 된다. 더 다르게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적으로 보편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법책을 여러분이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셔도요, 다 하나같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개 문장의 형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6형식, 7형식, 8형식 이렇게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보편화가 되어져 있는 그 형식에 일단 집중을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전달이 정해져 있어요. 1형식은 주체자가 어떤 동작을 했다까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한글하고 달리 조사가 없기 때문에 틀을 정해둔다.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틀이 사전에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 특정한 형식을 채택해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쌤, 저는 4형식하고 5형식이 너무 헷갈려요. 또는 2형식하고 3형식이 너무 헷갈려요. 4형식을 왜 굳이 3형식으로 바꾸는지 거기서 왜 문법 포인트가 또 나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형식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수업이 본격적으로 문법 들어가 하기 전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초석 따지기의 그 출발점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1형식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가 채택을 하면 될 것인가? 1형식은 주체자가 어떤 동작을 한다 또는 했다 또는 할 것이다. 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1형식을 선택하는 거죠. 자, 해당하는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게 이제 1형식의 구조인 거죠. 주체자는 일어납니다.
새벽 다시 5시가 되면 누구누구는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게 되면 일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또는 어떠한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거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동작을 이행하는 주인공이 있을 건데,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했다, 한다, 할 것이다. 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몇 형식을 선택한다고요? 1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I wake up in the morning. I wake up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대에 내가 wake up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우리는 이제 수식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n the morning, in my house, 아니면은 어디가 될 수가 있을까요? in the forest, 아니면은 on the bridge, 여러 가지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하는데요. 누가 어떤 동작을 했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I wake up in the morning. 또는 I wake up in the evening. 이렇게 될 수 있죠. I run every day가 될 수 있고, I exercise every day. 이것도 다 일형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I ran yesterday 또 제가 썼죠. I ran yesterday. 나는 어제 뛰었다. But not today. 근데 오늘은 아니다. But I ran yesterday though. 그런데 나는 어제는 뛰었다. 그러면 I ran yesterday. I ran. 주체자가 무엇을 했다. 근데 오늘은 안 뛰었으나 내일은 뛸 것이다. 그러면 I will run tomorrow. I will run tomorrow.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형식은 주인공이 동작을 했다, 한다, 할 것이다 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일형식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좋아요. 자, 이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형식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체자가 I am a student, I am happy. 주체자는 뭐다, 또는 주체자는 어떠한 상태다. 자, 이러한 정보를 줄 때 우리는 이형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형식이라는 것은 주격 보어를 가져요. 주격 보어.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명하게 일형식하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형식은 주체자를 정의하거나 아니면은 주체자의 상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형식의 문장을 채택하게 됩니다. I am a teacher. 저는 선생님입니다. I am excited today. 나는 오늘 너무 신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이며 나의 상태는 어떠하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것을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형식. 오케이? 네. 자, 이형식은 주체자가 뭐다 정의를 하거나 주체자가 어떤 상태다 라는 정보를 줄 때, 주체자를 정의하거나 주체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이형식을 씁니다.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고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A student는 명사 I를 정해주죠. I am happy. I am happy. happy 형용사죠. 주격 보호 자리 형용사를 써서 나의 감정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형식이죠. 자, 1형식하고 2형식하고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분리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2형식의 동사 자리는 어떤 동사가 주로 들어갈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형식의 동사 자리에는요, 이다, 되다로 해석되는 그런 동사들이 들어갑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죠? 그래서 am, is, was, were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되다. 나는 학생이 되었다. 나는 행복해졌다. 자, 이렇게 되다 동사 become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 형식의 다른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되다도 사실 동의어가 정말 많아요. become도 있죠.
run, 달리다로 알고 있는 run도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다로 알고 계시는 go도 되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에도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네, seem, appear 이러한 것도 이 형식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식의 문장이구나. 근데 우리가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를 보고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동사를 보고 이 형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은 문법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빠르게 그것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1형식과 그리고 2형식까지 여러분에게 정보 전달 한번 해봤어요. 자, 1형식하고 2형식까지는 이렇게 자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사라는 것은 주체자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동작만을 알려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는 나에 대한 정보에서 더 넘어가서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3형식, 4형식, 5형식이고요. 3, 4, 5형식부터는 타동사, 그러니까 남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동작이 라는 타동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 이제 3개 강의로 마무리할까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3형식과 4형식, 5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